179쪽에 등기 신청 행위 보실 건데요. 요 부분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 작년에도 물론 출제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여기에 이런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 안에 물권행위가 있다고 했죠. 갑은 등기 의무자가 될 테고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이때 이 등기소,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그렇겠죠? 등기 신청 행위가 효력이 있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을 텐데, 이를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등기 신청 행위의 유효 요건. 이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요 등기 신청인이 일정한 능력을 구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등기 신청인의 등기 신청 행위는 진짜 의사에 의해서 등기가 신청이 돼야 됩니다. 진의. 들어보셨죠? 네.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 번째, 이 등기 신청 행위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게 요구하는 공법상의 법률 행위예요.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게 등기를 요구하는 공법상의 법률 행위니까, 공법상의 법률 행위는 증거 자료를 남겨놔야 돼서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방식을 갖출 것, 요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지만 등기 신청 행위는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뭐 읽어보시면 될 테고, 요 능력이 문제가 되는데, 이 능력은 우리 민법에서 세 가지 종류의 능력이 있죠. 첫 번째,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권리 능력이 있는 자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의사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세 번째, 법률행위 능력이 있는 자가 등기를 신청해야 돼요. 요 세 가지 능력이 있는 자만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 행위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행위 능력은 여기 보시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권리를 상실하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하죠. 그렇다면 자신의 등기 신청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있어야 될까요? 있을 필요가 없을까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등기 신청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 권리자는 이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죠. 이익만 발생하는 자니까 다시 자신의 등기 신청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판단할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이거는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은 둘 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출제가 되는 것은 요건데, 우리 등기법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권리 능력인데요. 권리 능력의 의미는 뭡니까? 민법에서 네?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권리 능력 안에는 여기 의무라는 문구가 생략이 된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라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이를 권리 능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 의하면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 따라서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쳤건 안 미쳤건 애기건 어른이건 무조건 사람은 권리와 의무를 가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등기법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격이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격이 있다.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또한 우리 등기법에서는 사람은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또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사람은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권리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사람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은 뜻이에요.
요게. 그러면 이때 사람이 문제가 될 텐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죠.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연인이 있을 테고, 그리고 법인이 있을 겁니다.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를 자연인이라고 부르죠.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생명체로 존재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이 되죠. 이를 자연인이라고 부릅니다. 법인은 법이 인정한 사람을 법인이라고 불러요. 얘네들은 사람이니까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 등기신청에 당사자 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자연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존재가 둘이 있어요. 첫 번째, 태아. 두 번째, 외국인. 그러면 태아나 외국인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느냐? 사람이라면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 테고 사람이 아니라면 등기신청 적격이 없겠죠. 그러면 태아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에요. 태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에도 뭐 인터넷 보니까 낙태죄 나왔던데, 네, 헌법 불합치 결정. 이 태아는 우리 법원이 어떠한 존재로 보느냐면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생명체니까 태아를 죽였을 때는 살인죄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는 겁니까? 낙태죄가 되는 거예요. 요게. 근데 그것이 폐지가 됐죠. 생명체.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 대법원의 태도예요. 두 번째, 외국인. 이놈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이 외국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는 국적도 기록해야 되고 이름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국적과 이름을 기록해야 돼요.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할 때 국적과 이름을 기록할 때 원어로 표기해야 되느냐? 원어로. 즉 미국 사람이면 아메리칸, 아메리카, 탐 이렇게 표현해야 되느냐? 안 됩니다.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읽을 수 있죠. 그렇죠? 영어로 표기하면 못 읽는 분 많죠. 여러분들 중에서 뜨끔하신 분 많죠. 그래서 반드시 한글로 표기해야지만 공식 기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놈의 법인이 문제가 되는데 법인의 종류에는 둘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사단법인이라고 불러요.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사단법인이라고 부르고요.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사람으로 인정할 때 이를 재단법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은 뭐라고도 표현하느냐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 능력 있는 사단재단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법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권리 능력이 있는 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권리 능력 있는 사단재단. 그렇다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재단이 있다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도 있겠죠.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재단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네? 아니겠죠. 얘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비법인 사단재단이라고도 부릅니다. 같은 뜻이에요. 권리 능력이 없으니까 법인이 아니겠죠. 비법인 사단재단 또는 법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가 있냐면 외우셔야 되는데 종중, 교회, 사찰, 그 다음에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얘네가 대표적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입니다.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니까 법인은 아니죠. 그러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사람이 아니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대표주자는 얘네들인데요.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렇죠. 사회에서.
시골의 경상도 전라도에 상당히 비옥한 토지의 많은 부분은 종중 소유예요. 얘네는요, 도시지역에 목 좋은 대규모의 건물들을 가지고 있죠. 토지도 갖고 있을 테고, 시골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사철 들어가 있죠.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들입니다. 근데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얘네들은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되어 있죠. 그럼 탈법행위가 조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등기신청 적격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몇 개 문제가 되는 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이론상 법인으로 봅니다. 법인이에요. 국가, 법인, 지방자치단체 법인입니다. 헌법 이론에서. 법인이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읍, 면, 동, 리. 얘네는 지방자치단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해요.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는 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냐면,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이 읍의 장, 면의 장, 동의 장, 리의 장. 이러한 대빵, 가장 높은 사람이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이 돼야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이 장들이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이러한 읍장, 면장, 동장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임명직이에요. 임명직. 임명직이라서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는 없고 단순한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은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읍사무소 건물, 면사무소 건물, 동사무소 건물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까요? 보통 읍과 면은 군 소속이죠. 군은 지방자치단체니까 군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동은요, 보통 시 아니면 구 소속이죠. 시나 군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시와 구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이장님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게 아니에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는 직접, 평등, 보통, 자유 이런 원칙이 있겠죠. 그런데 이놈의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이 박수로 선출하죠. 비밀선거로 선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 이장도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군 소속의 하부 행정기관에 불과합니다. 되셨죠? 얘네들은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동가리는. 이 지역은 대덕리라는 지역입니다. 제 고향인데요. 뭐 대덕동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는 주민이 총 20분 계셔요. 그런데 이 20분들이 돈을 각출해서 마을회관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는 누굽니까? 돈을 낸 사람들이 소유자죠. 그러면 등기부가 만들어질 텐데 갑구에 소유권 보존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존, 그리고 공유, 그리고 20분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와 지분을 기록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이렇게 지분을 다 기록하게 되면 복잡해져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요 마을 이름을 여기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덕리 이렇게, 또는 대덕동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요 마을 분들이 마을회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만든 것이고,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명칭으로 마을 이름을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의 명칭으로 기록된 것이지 행정기관의 의미로서 기록된 게 아닙니다. 되셨을까요? 네, 이거는 행정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명칭으로 기록이 된 겁니다. 이건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또한 문제가 되는 자가 있을 텐데 뭐가 있느냐면 학교.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으로 봅니다.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 예를 들어서 급식시설, 운동장 시설, 교사시설, 체육관 시설, 이런 각종 시설들의 집합체가 바로 학교예요. 그래서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으로 보게 된다. 물건. 물건이니까 이거는 사람이 아니겠죠. 등기시장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있겠죠.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보통 학교는 설립한 자가 소유자예요. 설립한 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국가가 설립했죠. 국가가 소유자니까 국가 이름으로 등기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니까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사립학교는 둘로 나눠줘야 돼요. 하나는 규모가 큰 학교가 있겠죠. 규모가 큰 학교는 보통 학교법인이 소유합니다. 그래서 학교법인으로 등기할 테고, 규모가 작은 학교도 있습니다. 개인이 설립한 학교. 개인이 설립한 학교는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학교는 시설물이니까 학교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는 없고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민법상 조합. 이게 작년에 출제가 됐죠. 요 민법상 조합이 작년에 출제가 됐어요. 그럼 이 민법상 조합을 보실 텐데, 요 시점에 갑, 을, 병은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갑을병이 술 마시다가 우리 이제 나이도 좀 됐으니까 좋은 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갖고 산에 올라가서 휴지를 줍는 모임. 산의회라는 단체를 만들자라는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죠. 그렇죠. 네. 이 단체를 만들자는 합의를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조합계약이라고 불러요.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시험범위 없기 때문에 생소할 수도 있어요. 단체를 만들자는 계약, 조합계약입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를 만들자고 합의를 했고 명칭도 정해놨죠. 산휴회라는 명칭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단체는 활동을 할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산에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단체가 활동을 할 때는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일 때는 반드시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 규칙을 보통 어떠한 용어를 쓰느냐면 정관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써요. 정해진 규칙이란 뜻입니다. 관자는 규칙 관자예요. 근데 굳이 정관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밖의 규약 또는 기타 규약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결국은 규칙이란 뜻이에요. 규칙인 약속이란 뜻이니까. 그러면 이제 규칙이 만들어진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활동을 하겠죠. 활동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그렇죠. 일단은 유니폼 맞춰 입어야 되죠. 조끼라도. 그렇죠. 집게도 사야 되죠. 모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세버스 대절해야 되니까 대절 비용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산에서 내려왔을 때 모여서 뭐 좀 먹어야 되죠. 그렇죠. 파전이랑 막걸리 한 잔 먹어야 되겠죠.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돈은 각출하면 되겠죠. 그런데 각출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거니까 이건 나라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민법상 재단들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해요. 그러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게 되면 이제 보조금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용도 마련했죠. 그렇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법인 설립 등기라는 걸 합니다.
이 법인 설립 등기는 부동산 등기부에 하는 건 아니고요. 법인 등기부에 하는 겁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 시점부터 법이 인정한 사람이 됩니다. 즉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갑을병이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사단법인이 되는 것이고요. 갑을병이 재산을 각출하는 경우 있겠죠. 토지, 건물, 운영비용 이렇게 재산을 각출한다면 이건 재단법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사단법인은 구성원이 사람이고 재단법인은 구성원이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태어난 거죠, 법인이. 그렇죠. 죽을 때도 있겠죠. 언제 죽을까요? 누가 그래요, 해산이라고. 청산 절차가 종결되었을 때 소멸하는 겁니다. 해산이 아니라 청산이에요. 청산 절차. 청산은 뭐냐면 재산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재산을, 돈을 다 이제 써버리는 겁니다. 그걸 청산 절차라고 불러요. 청산 절차가 종결이 되면 이제 소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신 건데요. 이 법인은 사람이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 신청 적격이 있겠죠.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겠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때는 법인의 명칭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법인의 명칭으로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유회가 법인 설립 등기까지 갖췄다면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산유회, 저당권 설정 산유회 이렇게 법인의 명칭으로 등기합니다. 되셨을까요? 그런데 이 법인은 단체죠. 단체이기 때문에 팔다리가 따로 없어요. 그러면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등기를 신청해 줘야 됩니다.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누구냐면 대표자예요. 그래서 이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대표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법인의 이름으로 대표자가 신청하는 거예요. 이때 이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안 해요. 왜요? 법인 등기부에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기록이 돼서 이미 공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공시되고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는 등기부에 기록되지를 않습니다. 이중으로 공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법인은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부동산 등기부에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이미 공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 번째.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를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에는 아까 누가 있다고 그랬죠? 종주, 교회, 사찰, 정당,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얘네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면 등기시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다고요? 정확하게 14분 77초 전에 사람은 비록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시청 적격을 인정한다고 했죠. 그렇죠. 등기시청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냐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명칭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즉 산유회가 법인 설립 등기를 갖추기 전까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에요. 그럼 산유회라는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명칭으로 등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 산유회는 단체입니다. 단체. 팔다리가 없어요. 자연인처럼. 따라서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등기를 신청하는데 팔다리 역할을 한 자가 누굽니까? 대표자겠죠. 그런데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을 대표자라고 부르면 이것과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보통 대표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관리인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걸 더 많이 써요. 관리인. 그러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이름으로 누가 신청하는 겁니까?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때 대표자나 관리인은 부동산 등기부에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할까요? 기록하지 않을까요? 왜요? 그렇죠.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법인 등기부가 없어요. 법인 등기부가 없으니까 대표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법인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등기부라도 여기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것만 외우시면 헷갈리니까 이것까지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민법에서 얘기하는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즉 조합 계약서만 작성하고 아직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 단계예요. 계약서만 있는 상태입니다. 이를 민법상 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민법상 조합은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면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이라면 이 가불병은 규칙에는 보통 탈퇴를 하면 페널티가 있겠죠. 그런데 규칙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가불병은 언제든지 탈퇴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탈퇴해서 전부 다 탈퇴했다면 해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언제든지 해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면 언제든지 해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가불병이 만든 이 조합이 법률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법률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해체를 해버리면 책임질 자가 나타나지 않겠죠. 따라서 이 민법상 조합은 해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률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의 소유 형태가 합의라는 것은 민법에서 공부하셨죠? 합의는 조합의 소유 형태라고 부르지만 조합 자체가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조합의 구성원들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게 합의예요. 조합 자체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들이 합쳐져서 소유하는 게 합의예요. 구성원들이 소유하는 겁니다. 지분으로.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네요. 여기겠지. 네. 이쪽을 기준으로 한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없네요. 맞아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은 뭐 갖고 판단합니까?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갖고 판단하겠죠. 이 규칙을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단체의 실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단체의 실질이 있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것이고 단체의 실질이 없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체의 실질은 규칙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등기신청 적격이 있는 것과 등기신청 적격이 없는 것은 단체의 실질인 규칙 갖고 판단하는 거죠. 그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명칭 갖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로 등기신청 적격 여부를 인정하는 것이지 명칭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은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왜요? 규칙이 있으니까. 얘네는 규칙만 있는 게 아니라 조합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규칙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 등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법인이에요. 농업협동조합이 있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조합이라는 명칭은 쓰고 있지만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왜? 규칙이 있으니까. 얘도 법인이에요. 은행도 가지고 있죠. 아파트 재건축 조합 등기신청 적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규칙이 있으니까. 얘도 등기까지 갖춥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조합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이거는 다 법인입니다. 등기신청 적격이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요게 다 출제되는 것들이에요. 작년에도 출제가 됐고.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179쪽에 등기 신청 행위 나와 있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등기 신청 능력,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겠죠. 다만 권리 능력만큼은 워낙 중요하니까 오른쪽으로 별도의 목차로 뽑아서 등기 신청 적격,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을 보시면 자연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죠.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사람이 아니니까. 두 번째, 외국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겠죠. 왜요? 사람이니까. 법인도 사람이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겠죠. 법인 아닌 사단체단은 비록 사람은 아니지만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사람은 아니지만 등기 신청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넘겨보시면 민법상 조합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습니까? 네? 없다라고 했죠. 규칙이 없는 단계라서 언제든지 해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습니까? 없겠죠.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줘서 채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돈을 빌려서 채무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하나도 없어요. 조합의 이름으로 맺을 수 있는 법률 관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왜? 언제든지 해체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는 법인이라고 했죠. 당연히 등기신청 적격이 인정이 될 겁니다. 2번을 좀 기억해 두시죠. 자연불악이 그 불악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 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자적인 조직을 형성하고 활동하였다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 능력이 인정된다. 이게 정확한 판례 표현인데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 대표자 있겠습니까? 누구예요? 이장님. 그 다음에 회의가 있겠습니까? 마을회의. 다 있죠. 그리고 목적이 있습니까? 마을회관 소유 목적. 다 있죠. 그래서 걸리는 게 없는 사단으로서 마을 이름을 빌려다가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이 나와 있는데 그만할까요? 네, 그만하죠. 오늘 기출문제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어떻게 풀 생각이냐면요. 4회인데 1회는 공간정보법 할 겁니다. 다 할 거예요. 문제를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3회는 등기법을 할 거예요. 그렇게 네. 등기법도 어려운 거 위주로 할 겁니다. 쉬운 거는 좀 빼놓고 어려운 거 위주로. 그게 낫지 않을까요? 마음 같아서는 공간정보법 안 하고 다 등기법만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된다고요? 여기서 제일 높은 원장님이 안 된대요. 원장님이 제일 높은데. 그래서 잠시가 아니라 식사하시고 2시 반부터죠. 네, 2시 반에 뵙겠습니다. 네.